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을 이끌었던 핵심 산업 바로 조선업이죠. 상반기 호실적을 보여준 K조선. 앞으로 어떤 부분에 주목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신영정권 엄경화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네네. 지금 조선업 한번 짚어볼 때가 됐는데, 이 조선업 쪽 지금 얼마 동안 커버하고 계신 거예요? 몇 년 동안? 저 19년 차 애널리스트인데요. 처음에 이제 조선업 전방산업인 해운업부터 시작해서 조선업 시작한 건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와. 좀 오래 봤죠? 야, 우리. 자, 이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나이 계산 들어가요. 나의 계산 들어가죠. 우리 정민앵커 여기 16년인데, 이 자리에서만 16년인데, 저를 왜 끌고 들어가요? 나의 계산들 한번 해보시라고. 아니, 지금 조선 3사 지금 2분기 실적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이게 우리 조선 3사라면 HT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네, 맞습니다. 네, 실적 어떻게 보셨나요? 먼저 3사의 실적의 공통점은요. 작년 대비해서 뭐 매출액이 10% 내외 정도의 증가를 보였고 영업이익은 굉장히 많이 심지어 몇 배를 기록하는 그러니까. 업체들도 예, 있을 정도로 예. 좋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4년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21년에 수주했던 물량들을 많이 이제 소진을 한 상태이고 지금은 이제 22년부터 23년에 수주한 물량들이 매출의 한 과반 정도를 차지를 하는 네. 상황이 되었고요. 21년에 연초 대비 연말까지의 성과 상승세가 가장 높은 22.4% 상승을 했었는데 그 뒤로도 저희가 5%, 10%, 6% 이렇게 계속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성과 상승세의 중간 정도에 있는 배들을 만드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단가 상승 효과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작년에 저희가 22년 말에서 23년에 뽑았던 인력들이 굉장히 이제 생산성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풀리 반영이 되면서 올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이제 수량적으로도 좀 더 많은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인건비로 들어가는 비용은 동일한 상황이고 재료비도 지금 안정화된 지가 거의 4년 차째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비용은 안정화되고 매출이 좀 더 늘어나는 요인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드러나게 되면서 대체적으로 호실적을 기록한 상황이기도 했고 특히나 2분기가 저희가 영업일수가 적은 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매출 레버리지 효과가 좀 두드러지는 분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올해 상반기 조선업 실적 자체가 굉장히 이제 네. 견조한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일 것 같은데 수주 잔량이 좀 감소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아직까지 일감 넉넉한데 뭔가 신규 수주가 더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안심하기는 조금 이르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전 세계적으로 일단 2025년 수준은 지금 굉장히 많이 감소한 상황이고요. 전년이랑 비교를 하면 상반기가 한 55% 정도 예. 줄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지금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국가는 사실 좀 중국이고요. 중국은 70% 가까이 감소를 한 중국은? 상태이고 우리나라는 개별 업체별로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년 대비 한 20, 30% 줄어든 업체도 있고 뭐 한 40, 50% 줄어든 업체도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 대비 줄어드는 것이 크게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은 것이 저희 1년에 1년치 이상씩 계속 수주를 한 지가 지금 벌써 만 4년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만약에 매출이 나오는 것 정도 수준만큼 수주를 한다라고 하면 잔고가 줄지 않고 연말에 클로징이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상반기에 줄어든 정도 수준의 이제 수주 잔고 감소가 있는다라고 한다면 올해 연말이 되었을 때 작년 연말 대비해서 한두 달치 수주 잔고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조선 업체들이 선박에 대한 가격을 협상할 때 협상권을 내어줘야 될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은 감소는 아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아쉽네요. 오늘 같은 날 지수 낙폭보다도 유난히 또 조선주 낙폭이 더 크네요. 그죠? 지난주에 너무 강한 맞아요. 상승세를 지난주에 좀 너무 보였기 강해가지고. 때문에. 그리고 요 마스가 한번 좀 여쭤보겠는데 네네. 우리가 3,500억 달러를 갖다 투자하기로 한 가운데 그중에 이제 1,500억 달러. 네, 맞습니다. 상당한 비중인데 이걸 갖다가 조선업 펀드로 운영하겠다. 결국 이 1,500억 달러는 누가 조성하는 펀드며 앞으로 대충 어떤 식으로 운영된다는 건지 좀 골격이 나왔습니까?
일단 조성하는 측은 국내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저희 당연히 우리가 그때, 내는 돈이겠죠. 당일 대통령실 브리핑을 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이게 이제 에쿼티 형태의 직접 투자는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대출이나 보증 형태가 아마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조선업과 관련된 투자 행위를 하려고 할 때 뭔가 돈 없고 보증 안 서져가지고 못하겠다라는 상황이 되지는 않겠다라고 그러네요. 얘기를 하고 있는 예, 것이고요. 예. 주말 동안 나온 얘기를 보면 군함에 대한 MRO는 한국 야드에서 좀 진행을 하는 방향이 잡힐 것 같고 군함에 대한 예. 이제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상선을 건조하는 부분은 미국 현지에 이제 조선소를 뭐 신규 건립하거나 또는 인수를 통해서 투자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하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럼 얘기가 그 군함 지금 나와 MRO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가 지금 군산 조선소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게 군산이 없습니까? 될지 아니면은 국내에 있는 지금 상장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이제 상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중형 사이즈에 해당하는 조선 업체들이 예, 지금 예. 후보군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어. 그래서 오늘 좀 개별 업체들 중에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업체가 대형 업체가 아닌 이제 소형 조선소들이 조금 네. 주가가 움직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허. 네. 특히나 이제 미국이 이제 조선업에 주목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다라는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중국도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그런 마스가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의 조선 협력 사실 우리 쪽에서 일방적으로 거의 해주는 셈이잖아요. 이러면 이제 중국 그러니까. 조선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전 세계 조선 업계 상으로 봤을 때 일단 중국은 원래도 뭐 그러니까 원래 미국 자체가 한국이 되었건 중국이 되었건 뭔가 조선 물량을 뿌리던 고객사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 조선 업체에게는 크게 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이제 이 군함과 관련된 부분의 협력뿐만 아니라 이제 상선도 좀 늘려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미국에다가 뭔가 운송 행위를 하려고 하는 해운사들이 이제 원래 중국으로 가려던 거를 한국으로 좀 발길을 돌리고 있다라는 네. 얘기가 시장에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이 지속적이다라는 게 얘기가 나오려면 저희가 봤을 땐 내년의 발주 추이 또한 계속 중국을 기피해서 한국으로 나오는 쪽이면 그 부분이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사실 중국의 야드들이 수조 잔고를 조금 많이 길게 가지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잔고가 좀 더 빠른 쪽을 짰다 보니까 한국으로 오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을 정말 중국을 기피해서 찾아오는 것인지 조금 분간하기는 어려운 상태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2015년 이후부터 진행을 했던 약간 중후장대 산업의 합종연행의 그 방향성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어쨌든 미국이라는 그런 큰 시장이 좀 개화되는 상황인지라 네. 저희가 이거를 꾸준하게 하면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어쨌든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익을 누리는 것이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한 구조를 잘 짜서 이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거 친환경 관련해서 이거는 뭡니까? 이거 국제 회사기구 네. 여기가 이제 지난 4월에 친환경 규제 강화를 예고하면서 탄소세 도입을 추진했다. 네, 맞습니다. 요거 뭐 탄소세도 설명해 주시고 최근에 뭐 또 탄소세 폭탄이 우려된다. 이 뭐 좀 연결을 해서 어렵죠. 어려워요. 예, 네. 저희가 이제 자동차도 탄소세를 내듯이 저희가 이제 이 배도 탄소세를 부과를 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있었는데 요번 정기 회의를 하면서 28년부터 해운사들도 들고 있는 배 중에 기준치를 크게 하회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탄소세를 부과하면서 이제 이걸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을 설립을 했습니다. 기준치를 하회한다. 그러니까 배 뭐 꿀뚝으로 시커먼 연기 나오는 그런 배들.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예, CO2 예. 배출하는 부그러면서, 양을 예. 어느 정도 선으로 줄여야 되는데 예. 만약 그걸 이제 만족시키지 못하면 못한다. 그것만큼 이제 벌금을 내는 그런 상황이 벌금을 되는 낸다. 거죠. 예. 그래서 누구한테 내는데요? 실제 그러니까 IMO가 기금을 조성을 하고 어허. 거기에 이제 내게 되면 오히려 이 기준치를 잘 완수하는 기업들에게는 이것이 이제 오히려 좀 보상금으로 나가게 되는. 마치 탄소 배출권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래서 친환경 연료를 그 추진으로 하는 그런 배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 실제로 중요하죠. 근데 생각보다 그런 배들이 별로 마련되어 있지 네. 않은 것이 저희가 이 배들에게도 이 환경 등급을 매기거든요. A, 배도. B, C, 예. D, E라고 해서. 그래서 A부터 C 등급 안에 있는 배들은 그냥 그대로 운영을 하는데 크게 이상이 없지만 D나 E 등급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을 수정을 하던가 아니면 당장 못 다니게 되던가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좀 큰 절차가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만약에 현재의 선속으로 배들이 다니게 되면 탱커, 벌커, 컨테이너들 중에서 2026년 이후로 한 45% 이상이 D나 E 등급에 해당이 된다라는 집계 결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굉장히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뒤에도 만약에 지금 당장은 C 등급에 간당간당 한다고 하더라도 또 뒤에는 기준이 계속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등급이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에 맞춰서 이제 선사들이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태이고 지금 국내 조선업이건 해외 조선업체이건 28년과 29년 정도의 이제 인도 슬롯을 남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해운사들이 이제 작년에 열심히 발주한 다음에 사실 좀 쉬고 있었는데 예. 이제는 본인들이 들고 있는 배들 중에서 한 3년 뒤부터 탄소세를 크게 부과해야 되는 배들을 사실 알고 있거든요. 해운사들 그렇겠죠. 어느 정도인지. 예. 그래서 이제 이 규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오히려 발주를 좀 고민하던 선사들이 어느 정도 발주를 조금 땡길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이게 이렇게 비용이 크게 드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 진행을 하냐라고 싶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규제를 가장 앞에서 선봉단에 서서 규제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해운사들입니다. 아, 해운사들 중에서 상위에 있는 해운사들. 왜냐하면 이거는 하위에 있는 해운사들을 너희들은 오히려 다 죽어라, 이 경쟁에서 얘기네. 조금 네. 밀어내는 네.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됨으로 인해서 올해 지금 유일하게 약간 발주세가 살아있는 선종이 컨테이너인데요. 작년까지 생각보다 열심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컨테이너 더 나올 거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선속이 빨라서 저희가 규제의 틀에서 더 생각을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업체들이 컨테이너 선사들인지라 오히려 연초에 이러한 그 회의가 있고 나서 컨선사들의 발주는 조금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당연히 이거에 맞춰서 국내 조선 업체들은 아주 여러 가지 그 형태의 친환경 연료를 쓰는 선박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메탄올이나 LNG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권에 들어 있는 상태이고요. 예.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에너지에 대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암모니아도 저희가 기본 개발 설계를 완료해 놓은 상태이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CO2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연료 안에 탄소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가장 최종 골은 결국 수소가 되지 않겠냐라고 수소. 얘기를 하면서 그 기술 개발 로드맵까지 다 설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LNG에 이어서 이제 암모니아 선박에 대해서도 이제 각국 그 선사들이 뭔가 좀 수주하려고 하는 상황인 거고. 조선사들이 많이 수주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본 설계를 맞춰놓고 네. 이제 이거를 이제 본 설계로 들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그럼 성급한테 우리나라 저희가. 업체들이 뭐 암모니아 선박이라든지 아니면 수소 연료를 기반으로 한 선박에 대한 기술력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설계까지는 완료가 기본 됐고 설계까지. 저희가 이제 수주를 해서 이거를 만들어서 정말 시장에다가 제품을 내놔봐야 이게 실증이 되는 건데 예. 이제 그 단계는 해운사와 같이 얘기를 해서 이제 수주를 받고 그거에 대한 기술 개발을 완료를 해서 기술을 적용하는 쪽으로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친환경 하는데 혹시 그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엄연구원님? 저기 우리 2차 전지 산업도 살릴 겸 네. 그 배 그 큰 데다가 밑에다 전부 배터리로 깔면 안 돼요? 실제로 배터리 추진선이 시장에 존재를 하고요. 있어요. 와. 근데 이 큰 배를 움직이려면 네. 사실 배터리 그 선박으로는 아직까지는 효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원양을 움직이는 큰 배들 같은 경우는. 그렇겠죠. 근데 유럽 항만들이 굉장히 규제의 선에서 더 높은 상단에 있거든요. 예. 영해상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럽의 연안을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작은 소형선들 중에서는 배터리 추진선이 있습니다. 있긴 있구나. 네. 예. 이걸 대형화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나중에는 그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선박 같은 경우는 SMR 추진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SMR. 네네. SMR까지. 그렇겠네. 네, 가능한 얘기네요. 예. 어, 아니 지금 암모니아 선박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우리나라 이제 업체 중에 HD 현대미포
이 기업이 그 암모니아 선박 쪽에 대해서는 뭔가 기술이 앞서 있다는 건데 맞나요? 암모니아가 실질적으로 그 LPG랑 조금 물성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LP, 저희가 LNG 추진선도 LNG 운반선을 만들다가 결국 파생이 돼서 만들어졌듯이 네. LPG도 LPG 운반선에서 파생이 돼서 LPG 추진선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가 LPG 운반선이 나올 때 현대중공업은 대형선을 받고 그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중형 사이즈의 선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암모니아 수송 시장 규모가 되게 작아서 네. 저희가 실질적으로 암모니아를 전문적으로 수송하는 배들의 사이즈는 아직 좀 작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중형 사이즈의 가스선을 수송해 본 암모니아 운송선을 만들어 본 업체가 아무래도 미포가 좀 손에 꼽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아니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조선주들이 다 지금 약세인데 HD 현대 마린 엔진만 2%대 상승이에요. 이게 지금 거의 뭐 글로벌 탑 수준인가요? 엔진 쪽에서는? 엔진에서 가장 글로벌 탑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실질적으로 HD 현대중공업 안에 있는 엔진 사업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요? 저희가 이 회사가 원래 STX 중공업이었다가 HD 현대그룹으로 인수가 된 상태잖아요. 원래 STX였고. 네, 그래서 지금은 HD 현대그룹에서 이제 만드는 엔진의 약간 이제 확장 사업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업체에 대한 상승 여력이나 이제 투자 의견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예전에는 캡티브가 없어져 버린 그런 네.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가장 든든한 캡티브 마켓을 마련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사업장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실제로 그 인수되기 전에 방문을 해봤을 때, 그리고 인수된 이후에 방문을 해봤을 때도 여전히 조금 그 증설 이슈가 먹힐 만한 그런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가동률이 20%대일 때부터 흑자 전환을 했던 회사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주 부지런히 올라와서 지금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이제 가동률이 한 80%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그룹사에 있는 물량을 OEM 형태가 아닌 직접 수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자재 업체들도 이제 주식 개념으로 투자를 하려면 저희가 매출 성장률이 좋은 업체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이제 여지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실제로 그 부분이 실적에서도 굉장히 티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분기까지만 해도 영업이익률이 한 12%대였었는데 이번 분기에 바로 17%의 어이구. 영업이익률을 예, 기록을 해서 예. 이번에 아마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는 폭이 QOQ로 가장 높았던 어허. 기자재 업체라고 하면 아마 이 업체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이라서 짧게 최선호주만 들어볼게요. 저희 그래서 최선호주가 HD 현대마린 엔진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